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TV의 장성철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야죠. 왜 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TV의 금교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TV의 한정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지난번 촬영을 끝내고 네.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네,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아직 안 됐을 수 있어요. 오늘 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죠. 열심히 우지커니 하다 보면 산을 네. 옮긴다. 나름 저도 이제 교육의 분야에 있으니까 이것저것 네. 또 교육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웃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하면 되고요. 화이팅.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봤을지는 미지수지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겠다고 제가 탁 밀당을 하고 끝냈어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기다렸을 텐데 뭐 할지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해드리면 그렇죠. 네.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실 테니까 뭘 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다음에 이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그냥 라이브하게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작 컨셉이 있어요. 제작 컨셉. 좀 이제 체계를 좀 갖춰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작 컨셉 뭔 것 같으세요? 제작 컨셉.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 아 좋습니다. 무슨 새마을 운동 그거 같죠? 강렬하게 얘기 좋은데. 좋은 아파트를 네, 만들자. 네, 제작이 돌아볼까요? 그거 같아요. 아 이거 같아요. 아, 묻어가기? 잘하시네요. 아파트 박사 TV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무한도전 프로젝트다. 그럼 이제 이걸로. 예,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 박사 무한도전 프로젝트. 그래서 기획이도가 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라이프의 모든 것이 소개가 되고 아파트 박사가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입주자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준다. 그렇죠? 해결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되게 많아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갑질 아파트 뭐 주민이든 입주자 대표든 또 경비하시는 거기에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아파트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갑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네, 이거 화면에 띄워줘야 돼요. 아니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 문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뭐 시나 이게 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못 쓰고 있다고 못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산을 거덜내 보자. 좋습니다. 네, 다 써보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좀 더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에 대해서. 그렇죠. 삶의 터전. 그래서 이제 뉴 아파트 라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기획 이도가 있고 어떤 내용들을 할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그 출연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소비자가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든지 입주자 대표의 운영의 어떤 현재 상황 같은 거 이건 이제 조금 더 제가 계속 차수를 넓혀가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 아파트의 주요 이슈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 그래서 언론 기사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 아파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아무래도 층간 소음이겠죠. 그렇죠. 네.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집이요. 나이 갈 곳은 집밖에 없다. 네. 오늘도 온도 체크하셨어요? 그럼요. 네. 매일 해야죠. 네. 손소독하고. 저도 그래요. 아파트 박사 TV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라이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집에서 주로 인터넷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기만은 또 사람이 활동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무슨 공익 그런
캠페인 같은데 보면 뭐 집콕 댄스 뭐 이런 거를 좋은 취지에서 했겠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층간소음 있는 층간 소음이 콘트 이런 거. 층간 소음에 대해서 생각을 살짝 못 하셨나 봐요. 어떻게 많이 혼났겠어요, 그렇죠?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파트에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래요. 예, 아파트 박사 TV 보셨으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근데 사실은 최근이 아니어도 굉장히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웃들 간에 뭔가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건, 네. 범죄도 발생을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 박사 TV를 통해서 층간 소음 문제가 어느 정도만 해결이 돼도 우리 협찬들어가는 이분 굉장히 실리주의적이에요. 협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좀 상을 주지 않을까. 나라가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좀 교육을 하니까 잘한다고 이런 쪽에서 또 한번 초청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가면서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 중에 일부예요. 네, 오늘 어떻게 또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층간소음까지는 있다가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 또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관리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 1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그 돈을 내더라고요. 네. 사용 안 하는데 왜 내야 돼요? 예, 이런 질문들 사전에 협의 안 된 거, 좋은 사전에 협의 안 된 거 이렇게 질문하면 아파트 박사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좋은 질문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질문이에요. 예. 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증으로 좀 남겨둬야 돼요. 네. 예, 제가 박사인 이유는 왜 박사냐?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 그 권위를 벗어 던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방송으로 우리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접수할게요. 예, 네. 체크해두겠습니다. 예. 듣다 보면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저희가 다 다룰 거예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저희가 한 10년 할 생각입니다. 예. 전국 노래자랑처럼 아파트에 사는 한 계속 할 텐데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호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내용, 관리비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구나. 1층 사는데 왜 엘리베이터 이용돼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 엘리베이터 필요합니다. 괜히 한번 타고 이렇게 내려. 그렇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할인해 주는 데도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파트인가. 앞에 그리고 또 관리비보다도 앞에 이제 마당이 있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는 아파트도 있어요. 화단을 사용할 수.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1층이 방범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1층이다 보면은 또 뭔가 좀 약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집값이 싸다 비싸다? 싸요? 싸다. 예. 몰랐네. 아니 살려는 사람이 그런 거 모르면 어떡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일찍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오히려 1층을 또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일부러 이제 층간소음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쵸. 1층으로 이사 가신 분도 그래서 계세요. 이제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아담 스미스 아저씨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것도 새로운 이렇게 지식 하나 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아파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삶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연애 상담도. 그거는 좀 두고 계세요. 아파트에서 연애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좀 약간 전문 용어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 관리비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파트 회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는 경영학을 전공해서 이제 회계사 공부를 좀 했어요. 회계사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워두면 다 그게 다 쓸 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를 맡았잖아요. 나름 저를 제가 맡으려고 맡은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이라고 하면 좀 약간 나이가 있어 보이셔 싫어하시더라고요. 대표님들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입대 대표님, 입주자 대표의 대표님들이 제가 선정이 당선이 되니까 전 감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그 투표는 했지만 의미 없는 투표를 하면서 제가 감사로서 3년간 이런 거를 봐왔는데 이것도 제가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부녀회, 노인쉼터, 아이돌봄센터, 뭐 야시장 개최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공동
그런 어떤 재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아파트 박사 TV를 보고 계신 입주민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안 되신다고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슈 팩트, 이슈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경비원 갑질 과연 입주자 대표 회의 문제인가? 2,7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민원이. 근데 우리나라 사는 사람의 70%가 아파트에 살아요.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3,500만 명 중에 2,700건인데 많은 건가요? 퍼센트로 천만. 따지면은 네. 별로 안 되는 거죠.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사 과정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정규 분표를 그리면 이 끝단에 있는 아주 좀 있을까? 그렇대요. 아주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점점 드러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통계 공부 아파트 박사 TV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에서 제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보면 오히려 많은 아파트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서로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부의 사람의 어떤 갑질, 일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안 좋은 행태들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왜냐 우리는 입주민이에요, 아니에요? 입주민이죠. 그렇죠? 네. 아파트의 주인은 입주민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너무 그냥 안일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거고 아파트에 또 공사가 많이 있어요. 대형 공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공사들 뭐 생각나세요? 큰 공사가요? 아파트 색칠할 때 네, 그죠. 도색. 도색하는 것도 도색하는 거, 있고. 그리고 배관도 있을 수 있고 네. CCTV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도 굉장히 투명하게 잘 업체가 선정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투표 하나만 놓고 그거를 이제 투명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다시 짚어보는 시간들. 또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다 너무 많은 얘기는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거고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음식 쓰레기 다 카드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말하지 마요. 아니 말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저를 이상하게 몰고 가는. 맞아요. 카드로 하고 있어서 많이 이제 음식물 네. 쓰레기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네. 사실 수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수분을 좀 제거하고 이제 무게로 단위로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아끼잖아요. 우리 주부 분들은 네. 또. 콩나물 가격도 흥정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알뜰한 삶 소비자의 삶이에요. 네. 합리적이고 현명하고 그런 소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어떻게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라고 하는데 또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어느 날 주말에 갔더니 저희가 이제 그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 설치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했는데 어느 날은 봤더니 주말에 꽉 차 있어요. 버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못 버리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마지막으로 관리법도 있어요. 주인을 위한 법인가, 주인의 손발을 묶는 법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고 안 좋은 일을 하면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럼 권한을 많이 어떻게 된다? 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형평성이나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크게 한 10개 정도 테마를 정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심화학습, 딥러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파트 박사 TV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파트 박사? 아파트? 다시. 아파트? 박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